지금까지는 이제 좀 이론적인,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론적인 거 한동안 계속 하겠지만요. 그러면 그 코딩이라는 걸, 그게 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코딩을 해서 뭘 만드는 거니까 내용 당연히 중요하고 이론 당연히 중요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개발이란 말이에요. 개발을 한다는 게 프로그램을 만든다, 코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쪽 내용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은 코딩을 못해요. 아직은 할 수 없어요.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일단 실제로 코딩을 하시기 전에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개념들 위주로 조금 설명드릴게요. 최대한 좀 쉽고 뭐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긴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안 해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와는 같은 용어인데도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개념을 유지해서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분명히 자바라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바라는 언어. 하지만 분명히 언어가 달라도 겹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바든 파이썬이든 C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결국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돌아가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 저장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담는, 저장하는 그런 그릇, 공간, 그런 개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변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수학 시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다 보면 뭐 예전에 수학 알아서 뭐 어디다 써먹어. 그쵸,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미적분을 해서 우리 크면 그렇죠. 네,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 내용을 지금도 써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변수라고 하면 뭔가 변하는 수겠죠. 그럼 뭐가 그렇게 변하냐? 제가 아까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값 자체가 항상 같을까요? 제가 아까 로그인을 하면 뭘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로그인할 때와 다른 사람이 로그인할 때는 분명히 아이디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있겠죠? 그럼 그 저장하는 공간에 내 아이디와 남의 아이디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값이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값이 들어올 거고 그 어떤 값일지 모르는 걸 담아서 뭔가를 처리를 하는 거죠. 로그인할 때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패스워드가 이게 맞냐 작업을 하겠죠. 어쨌든 간단하게 뭔가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히 어떤 모르는 값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고 클래스라는 자바 용어인데 값이나 클래스를 저장하는 공간, 그게 변수라는 거죠. 그렇죠? 변수의 특징이 뭔가 이만큼 또 있어요. 읽어드릴 수는 있고 읽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슨 내용이냐 이거는 그쵸, 무시하고 일단 가볼게요. 언어마다 그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내가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컴퓨터한테. 그럼 변수라는 건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런 게 하나일까요? 여러 개겠죠. 그러면 분명히 얘랑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서로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부르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뭐가 있어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이 절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 저장하는 공간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공간마다 이름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진 게 있어요. 타입, 변수명, 값, 클래스. 되게 단순한 한 줄인데 자바 기준으로 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값을 넣어주는 형태의 문법이죠. 이게 변수명은 일단 뭔지는 아시겠죠? 공간이 여러 개 있을 거고 걔마다 고유의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야 얘 이름을 불러서 얘를 가져오는 거죠. 자바에서는 이름 앞에 타입이라는 걸 붙여줘요. 변수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뭔가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걸 저장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뭘 넣는 공간이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넣을 때 그것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런 이름을 갖는 변수의 타입은 이거다 라고 명시를 해준 거잖아요. 이런 이름을 갖는 변수한테는 이런 타입, 이런 성격을 갖는 값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저장을 해야 돼요. 가게 가서 바구니를 틀었죠? 빵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바구니가 있으면 그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과일, 과자, 생필품, 주방용품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닌 걸 저장을 하면 에러가 나. 그렇죠? 에러가 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런 이름을 갖는 변수는 이런 타입, 이런 성격을 갖는 값만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요게 실제로 쓴 예제가 이거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변수명은 str 하나. 근데 제가 아까 요 앞에는 뭐 넣어준다고 했죠? 타입을 넣어준다고 했죠? 그리고 는 값을 준 거죠. 글자라는 값을 str1이라는 공간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얘의 타입은, 넣을 수 있는 타입은 스트링이라는 거고, 그 스트링 타입에 해당되는 값이 지금 얘를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 세 개가 있는데 str1이 있고요, str2가 있고 mul 0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공간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려지시죠? 얘 이름 뭐예요? 글자. 아니죠, 이름 str1. 1, 얘는 str2, 얘는 mul. str1과 str2의 타입은 스트링으로 똑같죠. 근데 mul, 얘는 타입은 int래요. 뭔가 다르죠. 타입이 다르면 들어가는 값도 다르겠죠. 스트링으로 된 str1과 스트링으로 된 str2는 같은 타입이라는 거잖아요. 네. 무슨 타입이냐면 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글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문자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알파벳 A, 가, 뭐 특수 문자, 그런 값들을 스트링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따옴표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걸로 묶어준 값들을 str1, str2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문자예요. 자바에서는 글자, 문자는 무조건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따옴표로 묶어준 건 무조건 문자라는 거죠. 문자랑 숫자랑 어때요?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바에서도 문자와 숫자는 다르게 봐요. 제가 아까 따옴표로 묶인 거 문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얘 문자일까요? 숫자인데 문자네요. 그쵸? 그게 지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얘는 분명히 숫자예요. 네. 123이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따옴표로 묶으면 문자라고. 그러면 얘는 문자인 거예요. 자바는 문자로 본다는 거죠. 사람 편의로 한 거긴 하지만 그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따옴표로 묶은 건 무조건 문자로 본다. 자바 입장에서는 따옴표로 묶였네? 안에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문자다. int num은 1, 2, 3, 123이라고 줬잖아요. 얘는 지금 숫자죠. 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str1과 str2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끝이라는 의미예요. 사람, 네, 페이지가 넘어가면 아 뭔가 챕터가 넘어갔네, 내용이 바뀌겠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잖아요. 자바 기준에서 끝은 얘예요. 네, 세미콜론. 이게 있어야 끝인 거예요. 없으면 나올 때까지가 얘는 하나예요. 이거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얘랑 얘를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바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예요. 맞아요. 간격 있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건 타입이다, 얘는 변수명이다, 값이다, 그리고 문자. 스트링 타입은 문자, 문자 타입은 스트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고, 특징은 따옴표로 묶는 거고, 따옴표로 묶이면 안에 내용이 숫자든 특수문자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문자. 그리고 숫자를 하고 싶다면 그 숫자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 숫자 타입 중에 하나가 int라는 게 있는 거죠. 문자를 하는 느낌. 그 전에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지금 뭔가 system.out.println 가로가 있고 뭔가 더하기가 있고 또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세미콜론이 있으면 이게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게 하나고 이게 둘이고 이게 세 개에 대한 뭔가 문법 실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이거는
system.out.println을 하면 지금 가로가 있잖아요. 네. 가로 안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한다 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프린트. 네, 맞아요. 프린트. 단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어딘가에 요 안에서 실행한 내용들 그 결과를 출력해 준다 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걸 안다라는 전제하에 맞추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네. 그 출력하는 요 내용 예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앞에서 선언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MUM 더하기 MUM을 해준대요. 타입이 뭐였어요? 숫자. 그쵸, 숫자죠. 숫자 두 개, 얘는 지금 1, 2, 3이 더해 담겨 있을 거고요. 담겨 있는 거 가져와서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값 뭐 있어요? 1, 2, 3. 얘는? 1, 2, 3. 그럼 출력하면 뭘까? 맞아. 123 더하기 123이 되겠죠. 근데 str1 더하기 str2를 해준대요. 그러면 str1에 담긴 값은 글자라는 값이고 str2에 담긴 값은 1, 2, 3이라는 값이에요. 우리 사람 일상에서 글자라는 문자와 1, 2, 3이라는 문자를 더해요? 아니요. 그런 본 적 없으시죠? 네. 근데 얘는 수행을 한다는 거죠. 사람 기준에서 일상에서 더하기는 그저 숫자들끼리만 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근데 자바에서는 문자들끼리도 뭔가 더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뭔가 자바에서 문자 더하기 문자를 해주면 어떻게 실행하겠다라고 정해진 뭔가 문법이 있겠죠. 어떻게 해주냐면요. 그냥 이 두 개를 붙여버려요. 글자 1, 2, 3. 맞아요. 그러면 얘를 출력하면 글자 1, 2, 3이라고 나와요. 그럼 얘는요? 1, 2, 3, 1, 2, 3. 1, 2, 3, 1, 2, 3. 얘 숫자인데요? 문자.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str2는 분명히 숫자인데 왜 문자라고 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 기준일 뿐이에요. 문자 더하기 숫자잖아요. 아까 제가 문자 더하기 문자는 할 땐 그냥 옆으로 붙여버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자 더하기 숫자, 또 밑에는 숫자 더하기 문자네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붙여준다고. 아셨죠? 제가 분명히 사람의 언어와 프로그램 언어는 아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숫자 한번 세보실래요? 10까지 한번 세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너무 당연하죠? 틀린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확실하죠?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틀렸어요. 컴퓨터한테 숫자를 세봐라 하면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0, 1, 2, 3, 4, 5, 6, 7, 8, 9라고 해요. 잘 보세요. 사람이 10명이 서 있어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사람 데리고 와봐 하면 두 번째 서 있는 사람 데리고 오겠죠. 네. 근데 컴퓨터한테 두 번째 사람 데리고 와봐 라고 하면 세 번째 사람 데리고 와요. 0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첫 숫자를 셀 때 0부터 세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요. 근데 어쩌겠어요. 얘 쓰려면 얘한테 맡겨야죠. 근데 이거는 자바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해봤던 모든 언어, 프로그램 언어는 다 숫자 시작은 0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0,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면 10이라고 써야 되는데 10번째 가져오려면 그쵸? 지금도 지금 뭔가 네. 계산했잖아요. 얼핏 보면 간단하지만 양이 많아지고 작업이 복잡해지면 그것부터가 이제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죠. 네. 따옴표로 묶이면 숫자가 묶이든 뭐든 얘는 무조건 문자다. 이게 뭘까요? 느낌표가 있고요. 이퀄 표시가 있고 퍼센트가 있고 또 우리 웃는 표시. 근데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얘는 무슨 의미예요? 그럼? 쓰잖아요. 네. 네. 놀랄 말할 때. 맞아요. 놀랄 때. 그럴 때 쓰는 거잖아요. 자바라는 언어에서 느낌표라는 거는 부정이라는 의미예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수학에서 같다라고 하면 등호 쓰잖아요. 네. 근데 같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죠? 등호에다가 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써요.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붙이면 not이라는 뜻이에요. 같다라는 건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두 개 붙였을 때 아까 이건 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표현을 하는 거죠. 느낌표에다 등호 있으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게 같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고 이렇게 하면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바에서는 이 등호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값 있죠. 네. 이거를 왼쪽에 있는 여기에 담는다라는 의미예요. 저장한다라는 의미예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한다, 담는다 네. 라는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도 다 뭔가 사람 기준에서는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